어느 날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칼 융의 말을 들어보세요. 밖을 보는 자는 꿈을 보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스스로를 선택할 때 당신의 삶에서 바뀌는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기대에 맞춰 역할을 맡습니다.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맞는 배우자, 충실한 친구. 융은 이러한 거짓된 자아를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얼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얼굴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이 자아가 내면 세계와 충돌할 때 보이지 않는 내부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압력으로 인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스스로를 선택하기로 결심하면 이러한 가면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억압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 내면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가면을 벗으면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 두려움, 욕망, 그리고 취약함이 하나하나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타인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숨겨왔던 당신의 모든 부분이 이제 자신을 표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와 같기 때문에 이 과정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벗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린 마음 속에서만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깨어남이란 모든 인위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벌거벗은 자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면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가면을 쓰고 맺어진 관계는 당신의 역할이 지속되는 한 계속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역할을 버릴 때 당신을 진정으로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피상적인 유대감은 사라지지만 자아와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자유의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을 때 삶의 모든 짐을 벗어던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진솔하며 깊고 본래적인 존재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개인의 발전, 과정은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내면의 흐름이 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철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거짓된 자아를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람은 오직 이러한 용기를 통해서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자신의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볼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합니다. 사람의 내면은 빛으로만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까지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개인이 오직 좋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면만을 드러내도록 허용합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과 같은 감정은 어린 시절부터 억압되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 모든 충동,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억압된 면들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마주하기를 피하는 모든 것의 심리적 총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선택할 때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진실은 바로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억압된 분노나 어두운 충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취약성, 불완전한 면, 내면의 모순, 그리고 실망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내면의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이전에 구축해온 성격이 이러한 만남으로 인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어두운 측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개성화, 즉 진정한 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어 그림자의 영향으로 통제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둠에 맞서는 것은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누른 욕망은 사실 당신의 생명 에너지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억누른 분노는 경계를 긋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당신이 억누른 고통은 깊은 이해와 연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둠을 거부하면 이 잠재력 또한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을 인식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내면의 진실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그림자를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 과정은 대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의 약점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선하고 덕이 있고 사랑스럽다고 상상하지만 내면의 질투심, 분노, 조종, 심지어 파괴적인 면과 마주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는 또한 재생으로 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융기 죽기 전에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묘사한 이러한 내면의 죽음은 옛 자아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더욱 자각적이고 완전한 자아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삶에서 깊이와 현실로 나아가는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어둠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감과 진정한 이해를 깊어지게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좋다 또는 나쁘다가 아닌 복잡한 내면의 구조로 보기 시작합니다.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하고 거리를 두는 대신 연민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타인의 그림자를 마주쳤을 때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사람은 내면의 평온함 덕분에 타인에게 공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감한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온전함을 확립하는 대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융은 진정한 자유는 그림자와의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자기 변화입니다. 이러한 대면을 통해 개인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대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충성심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심은 영적 성숙, 심리적 깊이,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기반이 됩니다. 내면의 어둠을 거부하지 않고 그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삶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예라고 말하며 보냅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배제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내면에서 우러나지 않는 욕망, 지치게 하는 요구, 또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계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혼이 조용히 고갈되는 과정입니다. 융의 심리학 분석에 따르면 개인이 진정한 본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외부적 수능의 필요성입니다. 타인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형태를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러한 사슬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끊김이 바로 영적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입장이자 인식이며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 경계, 그리고 욕구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은 외부의 기대를 벗어던짐으로써 개인이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 여정에서 사람은 어떤 관계가 진실한지, 어떤 일이 자신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어떤 습관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을 통해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 세계에서 작지만 거대한 혁명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의 결과입니다. 사심 없고 이해심 많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미덕으로 미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과도한 자기 희생은 억압된 분노와 탈진의 형태로 그림자 속에 축적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인 분노를 생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분노는 자신에게 또는 통제할 수 없이 타인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병적인 악순환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이 말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경계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는 영적 건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승인의 한 형태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충성심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영혼에 보이는 충성심입니다. 윤근 사람이 타인의 인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걷게 되면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의 가장 깊은 욕구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게 되면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기대로 맺어진 유대감만 이제 끊어지고 진정한 관계로 대체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끊어지는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자유가 아닌 의존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로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은 피상적인 유대감이 해체됨으로써 드러나는 깊은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개인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서적 성숙의 지표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내면의 강인함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사람은 외부의 권위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윤근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가치, 체계는 의지로 보호되는 내면의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공간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조용히 속삭이는 혁명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이 영혼의 사슬을 끊는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사회는 어린 시절 혼자 있는 것이 결핍, 소외, 실패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군중 속에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존재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영적 발전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함께할 수 있는 고독 속에서만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깊이로 열리는 문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서 힘을 얻지 않고 내면의 진실성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성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키워갑니다.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 가면을 쓰고 존재하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자아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면의 깊이에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깊이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자에 도달하는 개인의 여정은 외부 소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피상적인 관계, 인위적인 유대, 그리고 일시적인 관심의 파편 뒤에 숨겨진 진정성에 대한 갈망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외로움을 적이 아닌 안내자로 보게 합니다. 외로움과 화해하는 것은 또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관계, 무의미한 군중 또는 인위적인 사회적 역할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진실된 모습을 선호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사람이 내적으로 풍요로울수록 그에게 필요한 군중은 줄어든다. 진정한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내적 자원에 도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로움과 깊은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존재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이자 성숙의 표시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이나 관심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된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더 이상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유로움과 함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외로움을 위협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다가갑니다. 윤에 따르면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무력감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깨닫고 그 공허함과 화해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달래는 영역으로 여깁니다. 이 고요한 영역은 직관이 강해지고 창의력이 꽃피우고 내면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날 때 자신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외로움의 시면에서 발견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신과 친구가 되면 침묵은 위협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통합의 영역입니다. 융을 따르는 영혼들은 외로움이 피상적인 유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신성한 공간임을 압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 인간은 군중 속에서 남겨진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제 스스로에게 충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충분함은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5. 당신의 열정이 깨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외부 세계에 적응하도록 길들여집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문화적 패턴은 개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외적인 성공으로 이끕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시기는 개인이 진정한 자아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회에 드러내는 가면인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개인은 내면의 억압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가 감소하며 의미를 상실합니다. 바로 이 순간 스스로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열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깨어남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정의 깨어남은 피상적인 흥분이 아니라 깊은 실존적 자극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단순한 직업이나 취미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면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보편적 원형과 연결된 특별한 삶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개인이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될 때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열정은 이러한 연결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삶의 평범함을 견뎌내는 대신 의미와 강렬함을 향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추구는 개인을 자신의 운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열정을 일깨우는 사람은 더 이상 시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과 함께 춤을 춥니다. 하루의 흐름은 그에게 자빌이 아니라 창조의 기회입니다. 열정으로 행하는 일에서 시간은 녹아내리고 자아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하는 리비도는 단순한 선교기 아니라 삶의 에너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억압된 열정은 이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때 이 에너지는 다시 흐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혜가 내면에서 깨어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더욱 결단력 있고 창의적이며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삶은 더 이상 타인이 그어놓은 경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넘쳐 흐르는 욕망에서 형태를 띱니다. 물론 열정의 각성은 안전지대를 파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익숙한 질서에 의문을 품고 보장을 포기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조차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내면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살지 않은 삶은 질병을 초래한다. 억압된 열정은 우울증, 내면의 쇠퇴, 심지어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선택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열정은 이 중요한 불꽃을 끊임없이 살아있게 하는 내면의 불꽃입니다. 열정 덕분에 사람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고 더욱 깊어집니다. 열정은 개인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원천입니다. 따라서 열정은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선택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열정을 사용합니다. 열정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영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더욱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열정은 이러한 유대감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사람이 열정에 따라 행동할 때 그는 더 이상 거짓된 조화가 아닌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때로는 책 한 권으로, 때로는 예술 작품으로, 때로는 침묵의 존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정의 각성은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각성은 외적인 성취를 넘어선 내면의 승리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자신에게 진실하는 것이 타인에게 진실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열정은 이러한 충성심의 목소리, 방향, 그리고 불꽃입니다.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열정으로 응답하는 영혼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밝히는 동시에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6. 관계는 변화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 세계의 혁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 맺는 모든 관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주로 자신과 맺는 관계를 통해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 즉 억압된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에게서 유사한 측면을 보고 이해하게 합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판단을 줄이고 공감을 증가시킵니다. 관계는 더 이상 결점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감소합니다. 이전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보였던 인위적인 행동은 진실함으로 대체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넘거나 내면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윤기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지칭하는 사회적 가면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개인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더 깊고 진실된 유대감을 가져옵니다. 관계는 더 이상 욕구의 갈등이 아니라 자아의 조화가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존에서 자유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관계는 실제로 숨겨진 의존성, 즉 사랑받고 싶은 욕구,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과의 접촉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는 감소합니다. 이 경우 형성된 관계는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증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개인은 외적인 결핍을 채우는 대신 자신의 내적인 온전함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의 상태는 타인과 맺어진 관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관계의 변화는 또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개인은 더 이상 가짜 친밀함, 이해관계에 기반한 우정 또는 억압적인 관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어있던 공간은 더욱 진정한 관계로 채워집니다. 이제 개인은 누구와 진정한 관계를 맺었는지, 누가 단지 과거의 자신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개인에게 깊은 내면의 정화와 자유를 줍니다. 융이 말했듯이 무언가의 끝은 항상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다. 개인은 이제 자신을 잃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정,
가족 관계, 사업 관계뿐 아니라 사랑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감으로 경계를 정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거리를 두며 사랑을 통제하기보다는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은 성숙한 관계적 행동이 발달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내면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는 이러한 여정이 교차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계를 갈등이 아닌 상호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감으로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의 관계는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의미를 얻습니다. 이제 개인은 관계를 맺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유하고 번식하고 발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자신의 내면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더욱 진실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도피처가 아닌 영적 발전을 위한 무대로 만듭니다. 개인이 변화하기 때문에 관계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가장 깊은 유대감의 본질까지도 변화시켜 삶을 더욱 충만하고 진실하며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자신을 먼저 선택할 때 삶에서 바뀌는 6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